3월 7일 목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4.10 총선 예비후보 개별 대담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포항 북구 국민의힘 김정재 예비후보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3선에 도전하게 되셨는데요. 네. 도전하게 되신 이유, 출마의 변부터 듣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포항은 미래 100년을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50년간은 우리 포항이 철강 일변도의 산업 구조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성공시켰고 또 포항도 그 50만 도시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좀 한계에 이르렀죠. 그래서 새로운 미래 첨단 산업이 필요한데 2차 전지라든지 수소 산업 또 바이오 헬스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네. 지금 지난 몇 년간 굉장히 활발히 움직여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결국 포항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고요. 네. 또 중앙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성사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힘 있는 정말 정치인이 필요하다. 정치 네.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선 동안 쌓은 경험과 또 경륜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포항 발전을 위해서 3선에 도전을 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또 저희가 만든 윤석열 정부 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의 활력 또 그리고 경제 도약을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과감한 도전을 했습니다. 네, 이미 재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 없으시겠지만 경력을 위주로 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당연히 포항에서 태어났고요. 네. 포항에서 예전에 육거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초 동지여중 포항여고를 나오고 이제 서울의 이화여대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제 20대, 21대 국회의원을 지내서 재선 의원이고요.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 간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제가 경북 도당위원장을 맡아서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말 맹활약을 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뒤에 인수위의 특별 보좌역으로 그 인수위 비서실에서 또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는 이제 윤석열 정부 성공 그리고 우리 또 포항 발전을 위해서 4월 10일 있을 22대 총선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또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당찬 일꾼, 포항의 미래 100년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재선을 하면서 많은 일들 있었을 텐데요. 네.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어떤 일입니까? 포항은 참 특별한 도시여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지난 네. 8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을 꼽으라면 단연 그 포항 지진 특별법입니다. 그 당시 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포항 북구만 하더라도 11만 가구 이상이 피해를 받았고 네. 26만, 27만 다 굉장히 직접적인 피해 또 간접적인 피해로 하면 포항 시민 전체가 다 많은 피해를 받았죠. 그래서 네. 포항 지진 특별법은 사실은 다들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또 포항 시민들과 함께 통과시켰던 것이 가장 저로서는 그 성과고 또 네. 기억에 남는 일이고요. 재선을 해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15년 동안 저희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던 영일만 대교, 네. 영일만 대교 건설 사업을 이제 시작했다라는 거, 첫 단추를 끼웠다라는 게 가장 저로서는 보람이 있는 일이고 이번에 이제 3선이 되면 이걸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이외에도 SRT 신설한 것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아주 기뻐해 주시니까 네. 그것도 보람이 된 거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걸 도전해서 이뤄냈을 때가 가장 기쁜 것 같아요. 네. 또 성취감도 크고요. 또 그것들이 시민들에게 직접적, 간접적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아주 저로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네, 정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하지 못할 네. 정도로 기억에 남는 일 많으신데 그렇다면 이제 3선 의원이 되면 또 어떤 것들을 해내고자 하시는지 공약을 위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포항은 다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산업, 수소 산업, 그리고 바이오 헬스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 네. 또 메카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향방은
불과 향후 5년 안에 저는 거의 다 결정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총선 공약도 그 포항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가장 먼저 그러니까 영일만 대교 조기 완공입니다. 네. 영일만 대교는 지금 대략 정부에서 3조 2천억 이상이 든다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은 뭐 경기 활성화도 될 것이고요. 또 물류,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포항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입니다. 네. 이것이 되면은 소위 이제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가 있죠. 네. 그 이외에도 2차 전지나 수소 산업 이걸 전 주기를 모두 포항에서 완성시키는 것을 통해서 미래 첨단 산업의 메카로 부상을 하자라는 게 이번 공약의 주요 골자입니다. 네. 아무튼 공약을 이번에 반드시 좀 실현시켜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도 만들고 더 중요한 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네. 반드시 좀 해서 포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까 합니다. 네, 정말 포항 경제가 좀 더 발전됐으면 하고요. 네. 포항 북구도 남구와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었습니다. 네. 결국은 윤종진 후보와 경선을 치러서 지금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되셨는데 그 과정에서 또 각종 의혹 제기 그리고 내부 고발 등 진통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공천 과정 좀 돌아보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포항이 최근에 지나칠 정도로 네거티브나 흑색 선전,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경선을 이번에 통해서 그 결과를 보면 결국 시민들은 민심은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결코 박수를 보내지 않는다라는 걸 이번에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압도적으로 저를 지지해 주신 게 이제는 좀 포지티브로 가라. 그러니까 저는 선거 내내 네거티브만큼은 하지 말자라는 게 제 신조였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네거티브가 또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좀 더 길게 보면 우리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이게 주민들도 반기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전 제시에 좀 더 방점을 좀 찍고 또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살피는데 저희 모든 후보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만약 이제 당선이 되신다면 지금 선거 과정에서 좀 불거졌던 갈등을 통합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일 이게 좀 우선시 돼야 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이 끝나면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통합하고 화합해야만이 또 포항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또 당내 경쟁하던 후보들하고는 제가 특별히 네거티브를 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포지티브 선거 운동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인 갈등이나 후유증은 없고 또 경선 끝나고 후보들과 통화도 다 하고 또 축하 전화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선 이후에는 저희가 당선인 중심으로 포항이 네. 또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반드시 보여주려고 합니다. 네, 단합된 모습을 네. 보여주겠다라고 네. 하셨고요. 이번 선거는 당초 영남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야당이 우세한 걸로 전망이 됐지만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인데요. 여당이 이겨야 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난 총선에서 대통령이 신승을 했습니다. 0.74%로 이겼지만 본격적으로 어떤 국정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회에서 절대적으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발목 잡는 일들이 많아서 왜냐하면 이 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발목 잡히니까 제대로 대통령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끄럽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혁 정책이나 이런 걸 내고 또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권을 보수당에서 잡았으면은 국회도 사실은 보수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전국을 이끌어가고 어떤 국정을 수반하는데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좀 다수당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번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큰 탈 없이 매끄럽게 되는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 친명 횡재 비명 횡사
그래서 굉장히 공천 갈등과 잡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선은 다 아시겠지만 공천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그 향방을 그 승패를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번만큼은 그 민주당과 대비돼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시스템 공천을 잘해서 국민들이 좀 지지를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이번에 꼭 다수당이 돼서 저희가 극적으로 되찾은 이 정권이 좀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좀 뒷받침하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럼 만약 이제 삼선 의원이 되신다면 국회와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싶으신가요? 네, 뭐 삼선 의원이 되면 사실은 이제 위원장, 상임위원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국회 꽃이라고 하죠. 삼선이 네. 꼭 가장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위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예산부터 시작해서 뭐 입법 뭐 정책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굉장한 파워를 가지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가를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힘과 권한을 좀 제대로 발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렇게 물론 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TK에서 3선이 되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위 중진 반열에 오르는 의원님들이 다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TK 입장에서는 이번 22대 국회에 많이 들어가서 한번 제대로 일해보는 정책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운신의 폭을 최대한 넓혀서 또 지역 화합도 시키고 또 지역 발전도 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워낙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고 또 현역 의원이시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그리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세상에 쉬운 선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1차전 경선을 통과했지만 또 본선이 남아 있는데 본선에서도 조금이라도 게을르거나 그 주민들과 동떨어지면 주민들은 그걸 굉장히 빨리 압니다. 네. 그래서 늘 초지일관 그다음에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뭐 섬기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할 것이고요. 네. 그런 진정성이 전해질 때 유권자들이 선택을 해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또 좀 더 많은 지지를 받으면 그 지지로 또 제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최선을 마지막까지 다할 생각입니다. 네. 이제 끝으로 우리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듣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2014년에 포항시장 도전으로 하는 것부터 포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를 했었는데요. 네.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습니다. 제가 단기 필마 아무것도 없이 혼자 와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용기를 주고 박수를 보내주고 어깨를 두들겨주고 오늘 아침에도 아침 인사를 하는데 또 누가 보시고 따뜻한 차를 일부러 준비해서 주시고 가슴 뭉클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외롭지 않죠. 그래서 저에게는 우리 포항 시민들이 있고 저는 또 제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시민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까지 제가 이 소명으로서의 이 공직을 수행하는 한 제가 늘 같은 마음으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네, 4.10 총선 예비후보 개별 대담. 오늘은 포항 북구 국민의힘 김정재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